확률과 통계 사건의 독립과 종속 111조.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말 그대로 이제 두 사건 A와 B가 있을 때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종속은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 A가 또 다른 사건 B에 영향을 줄 때 종속 사건이고, 두 사건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독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립 사건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건 A가 일어났는 전제하에서 조건 확률에 사건 B가 일어났다. 이것이나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값이나 그냥 사건 B의 확률값이나 이게 전부 같을 때를 우리가 독립사건이다. 두 사건 A, B는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속사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때 사건 B가 일어나는 이 경우에 확률값이 다른 경우지 당연히 다르다. 그래서 마치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하고 그냥 사건 B의 확률값이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속 사건이다. 그래서 이 독립 사건의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건 AB가 독립사건이다. 각각의 확률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각의 확률값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자, 여기 보면 자, 요 경우가 지금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두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값,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을 구하라. 두 사건 AB가 독립사건이면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사건의 이 확률값에 활용해서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의 확률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 그래서 종속사건과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1쪽에 이러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바로 이제 113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잊으면 안 된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사건이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
이 세 가지 케이스도 전부 다 각각 독립이 된다. 자, 이 정도면은 자, 이 단원을 공부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 공식을 암기한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 펴느냐 하면 116쪽. 자, 116쪽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필수예제 6번이다. 필수예제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뭐 이렇게 나타내죠. 자, 이럴 때 여기서 서로 독립인 사건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물론 기억은 종속 사건, 니은 이것은 독립 사건인데 딱 예시 2개만 할게. A와 B, A와 C.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잊으면 안 된다. 다음 중 독립사건인 것. 독립사건이냐 종속사건이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뭘 기억하느냐. 자, 만약에 여기 A와 B가 있다. 이럴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이 곱해가지고 PA 곱하기 PB가 성립한다. 성립하면 무슨 사건? 독립사건. 두 사건 AB는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값이 PA 곱하기 PB의 이 값의 곱하고 다르다. 그러면 얘는 두 사건 A와 B는 무슨 사건이라고? 종속사건.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찾는다. 그래서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느냐. 자, 여기서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여기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이잖아. 6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다. 이 확률은 6개 중에 3개가 나오는 거니까 6분의 3 얼마? 2분의 1.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값은 2분의 1이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A의 확률은 2분의 1. B가 나올 확률값은 얼마냐? 1, 2, 3 역시 얼마? 2분의 1. 6개 중에서 3개니까. 그리고 C의 사건이 나올 확률값은 얼마냐? 6분의 2 얼마? 3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A 캡 B를 해봐야 돼. A 캡 B. 그래서 A 캡 B.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얼마? 1, 3이지, 1, 3. 그러면 여기서 A 캡 B의 확률 값은 얼마냐?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 A와 C. A 캡 C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 보니까 5 하나 있죠. 그래서 A 캡 C의 확률 값은 얼마? 6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여기서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자, 어디에 들어가니? 여기 보니까 P
PA 캡 B가 여기 보니까 얼마? 3분의 1이야. 그리고 PA의 확률값이 얼마? 2분의 1이야. PB의 확률값이 얼마?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 둘의 값은 곱이 4분의 1인데 3분의 1하고 다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사건?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했더라면 독립 사건이 되겠지. 자, 이번에 이제 A와 C가 이 A 사건하고 C 사건은 독립 사건이냐 종속 사건이냐 두 사건의 관계를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뭘 해보면 한다고? PA 캡 C의 값하고 PA하고 PC의 이 곱이 두 확률값의 곱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독립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를 판단하면은 끝. A 캡 C의 확률값 얼마? 6분의 1. A의 확률값 얼마? 2분의 1. C의 확률값 얼마? 3분의 1. 이 값은 어때? 맞지? 값이 같네. 값이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사건? 독립 사건이다. 얘는 독립 사건이네. A와 C는 독립 사건. A와 B는 무슨 사건? 종속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공식만 기억해 두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자, 117쪽으로 117쪽. 기존에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앞에 했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으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두 사건 A와 B는 독립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A 여집합 캡 B는 2분의 1. A 여집합 캡 B의 여집합의 확률값은 6분의 1이다. PB를 구하시오. B의 확률값이 얼마냐?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던데.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다. 정말 다양하게. 근데 일단 이걸 꼭 이제 만약에 좀 줄여서 이렇게 보면 쉽다. 두 사건 A와 B가 독립 사건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 사건이고 당연히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 사건이다. 그래서 요걸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공식으로 외우면 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외워둬야 여러분들이 풀기에 정말 쉬워. 그래서 여기서 P의 A의 여사건 캡 B는 P의 A의 여사건 곱하기 PB로 정리가 되고 이게 얼마야? 6분의 1. 2분의 1. 마찬가지로 여기도 A의 여사건 캡 B의 여사건은 P의 A의 여사건 캡 B의 여사건 이 값이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PB를 구하는 내용이야. PB를 구하는 내용인데 이게 물론 이제 뭐 1-PB니까 이게 1-PB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22개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 1번씩하고 2번씩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1번하고 2번을 더하죠. 1번하고 2번을 더하면 P의 A의 여사건에 이 둘이 더하면 PB
PB 플러스 PB의 여사건 이렇게 되겠죠. 요것에 요 곱이지고 요게 얼마? 요 둘이 더하면 6분의 4, 3분의 2지. 3분의 2. 근데 이게 이 둘의 확률값은 1이잖아.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1이니까 P의 여사건이 3분의 2야. P의 여사건의 확률값이 3분의 2면 A의 확률값은 얼마? 당연히 3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겠지, 그치? 이게 3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느 거를 이용해도 좋아. 어느 거를 이용해도 좋아. 뭐 여기서 이걸 이용할까? 값을 아니까. 자, 이걸 이용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얼마? A지, PA. 곱하기 PB가 얼마? 여기 보니까 PB가 PB는 모르네. PB는 모른다. 이 값이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A. 1 마이너스 PA니까 이 PA가 3분의 1 구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PB는 2분의 1. 고로 PB는 넘어가서 2분의 3 곱해주니까 얼마? 4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구나.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반드시 이렇게만 구하라 그건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만 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 여기 보면 더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P의 A급 B 요것의 여사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6분의 1이니까 고로 반대로 P의 A급 B는 얼마니? 6분의 5가 나오겠지. 그치? 둘의 합이 1돼야 돼. 6분의 5다. 6분의 5인데 둘 다 이제 독립사건이니까 자 이걸 이용해보자. 이걸 이용하면 P의 이게 B차 A잖아. B차 A. B차 A는 P의 A급 B에서 뭘 빼는 거와 같아? PA를 빼는 거와 같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6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1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6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PA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 PA가 3분의 1이구나. PA가 3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이용하면 바로 얘는 PA 플러스 PB잖아. 그치? 각각의 독립사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 4분의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야만 이게 6분의 5가 나오지. 그치? 12분의 4에다가 9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건 이제 그때 요 방향을 보고 맞추어 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뒤로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지. 표시제 8번.
어떤 시험에 갑이 합격할 확률은 4분의 3. 갑을이 합격하는 사건을 A와 B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각각 합격할 확률, 독립사건인 거지.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여기서 A가 합격할 확률이 좀 주어진 조건이 4분의 3, B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다. 자, 1번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 갑을 모두 합격할 확률 요거지. 자, 요거는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A와 B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잖아. 독립사건. 서로 독립사건이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은 PA 곱하기 PB로 구한다겠지, 그지?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얼마? 4분의 1이 정답이죠. 다음,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 갑은 합격하고 2번.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 자, 얘는 PA 곱하기 B의 여사건인데 얘는 PA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PB 해주면 되지.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얼마 나와? 2분의 1이 정답이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요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 말은 전체의 확률값에서 갑도 떨어지고 을도 떨어지는 확률값을 동시에 떨어지는 걸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1 마이너스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얼마? 여사건.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3에 여사건 4분의 1이죠. 곱하기 3분의 1의 여사건 얼마? 3분의 2. 그래서 이 값은 1 마이너스 6분의 1. 답은 6분의 5가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독립사건, 종속사건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보고 연습 문제까지 다 상세하게 풀어보고 안 되는 거는 오프라인 시간에 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